한국 여자 바둑계가 흥하면 한국 바둑계도 함께 발전할까요? 한국 여자 바둑이 황금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국기원 양재우 사무총장은 여자 바둑을 놓고 여자 프로 바둑이 침체기에 빠진 한국 바둑계의 마중물이 될 것이다. 여자 골프의 인기가 남자 골프보다 높은 것처럼 여자 바둑도 그렇게 될 수 있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한국 여자 골프가 남자보다 인기를 끌게 된 것은 워낙 강력한 성적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해지는데, 한국 여자 골프계에서는 한국 최고가 곧 세계 정상이다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경쟁력이 뛰어난 선수들이 많이 배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자 골프의 인기가 남자 골프보다 높은 것처럼 여자 바둑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한국 여자 바둑의 현재에 대해서 전기자 애프터 사모님들과 함께합니다. 국내 프로기사가 391명인데 모든 인원이 출전할 수 있는 개인 종합기전은 대략 8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나마도 모든 기전이 지금 진행 중인 것은 아니고요. 중단된 것인지 다시 재기가 될 것인지 모르는 기전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맥심커피배나 크라운 혜태배 등도 있지만 제한 기전이기 때문에 모든 기사가 참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프로 여자 국수전은 94년부터 지금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여자 기성전은 4회까지 진행 중입니다. 거기에 올해 더해서 기업은행배 그리고 호반배가 창설됐습니다. 여기에 단체전인 여자 바둑 리그까지 더하면 그야말로 여자 바둑의 황금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기업에서 여자 바둑 대회를 후원하는 데는 비인기 종목의 저변 확대라는 명분이 있을 것 같고요. 한 언론사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스포츠 유망주 발굴에 따른 브랜드 이미지 상승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연아처럼 유망주가 세계적 스타가 되면 홍보 효과가 막대할 것이다. 특히 바둑 같은 경우는 2022년에 항저우 아시안게임으로부터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스타 탄생이 예고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여자 국가대표 박정상 코치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코로나로 좀 모임이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여자 국가대표 선수들이 어떻게 훈련을 하고 있어요? 오프라인 대국과 그 온라인으로 이렇게 훈련을 병행하고 있고요. 네. 온라인으로 훈련할 때는 그 오프라인 때보다는 연구회나 이런 거는 못하지만 네. 사활 과제라든지 포석이나 아니면 중반 과제 같은 걸 통해서 좀 최대한 그래도 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 아무래도 요즘은 이제 온라인으로 뒀을 때 그런 어떤 그 예방 차원에서 네. 카메라로 찍어야 되니까 그거는 네. 필수로 해서 온라인으로 둘 사람들은 자신이 두는 모습과 모니터를 찍고 이제 제출하는 걸로 네.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선수들이 좀 오프라인 대국을 좀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최근에 여자 기전들이 2개가 생겼잖아요. 네. 보통 종합 기전 좀 줄고 있는 추세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오히려 좀 네. 반대인 것 같아요. 최근에 여자 선수들이 최근 몇 년간으로 이제 좀 넓게 봤을 때 중국에 좀 좋은 성적을 냈던 게 일단 원인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예산도 무시 못할 것 같아요. 그 대회 한 개를 유치할 때 그 예산에 있어서 네. 아무래도 종합기전보다는 예산이 좀 덜 드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아마 스폰서가 시니어나 시니어기전보다는 여자기전을 좀 더 선호하지 않나 하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선수들의 또 열정이 불타오를 것 같은데 네. 반응은 좀 어떤가요? 확실히 아무래도 대회가 많으면 선수들이 좀 더 노력하는데 동기부여가 되죠. 여자 바둑계가 그리고 중국에 좀 경쟁력이 있는 것은 여자 바둑 리그 창설이라던가 아니면 계속 연이어 이제 창설되고 있는 여자 기전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좀 선수들의 체력 관리가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대회가 많다 보니까.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스스로 이렇게 잘 자고 잘 먹고 잘 쉬고 프로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가끔 하고 있습니다. 올해 창설된 기업은행배는 총 상금 7,600만 원으로 국내 여자 바둑대회 개인전 최대 상금을 책정했습니다. 6월 초에 시작된 이 대회는 16강 토너먼트로 진행이 되는데 결승이 8월에 끝나요. 보통 한 기전이 시작하고 끝나는데 6개월에서 최대 1년 정도 소요가 되는데 초스피드로 진행이 됩니다. 기업은행배 창설 소식이 전해지고 2개월도 채 되지 않아서 호반배 창설 소식이 연달아 들려왔습니다. 호반배 같은 경우는 본선 진행을 리그전으로 펼쳐서 결승 진출자를 가리게 됩니다. 여자 대회가 본선을 리그전으로 하는 것은 93년에 프로 여류 국수전 이후 이번이 2번째입니다. 프로 여자 국수전 같은 경우는 본선이 양대 리그를 벌여서 각조 1위가 결승 3번기를 펼친 데 반해서 여자 최고기사 결정전 같은 경우는 본선 진출자 전원이 풀리그를 펼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본선 풀리그 진행 방식은 국내 여자 대회 사상 처음이라고 하네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종합기전에서는 소팔코사놀 최고기사 결정전이 부인 푼리그 본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자 바둑리그의 김효정 감독은 호반배 창설에 대해서 여자 기사들이 풀리기를 벌이는 대회가 없었다. 리그전은 지더라도 기회가 많기 때문에 여러 편의 바둑을 배울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자 바둑대회가 생기면서 독보적인 1인자 최정 선수를 뒤로하고 랭킹 2위 경쟁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오유진, 김채영, 조승아 선수가 그 주인공들인데요. 특히 올해는 눈길이 가는 것이 조승아 선수이죠. 17연승을 질주했고 올해 전적도 36승 9패로 승률이 80%입니다. 지금은 패점이 좀 늘어나긴 했는데 상반기 승률 부분에서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여자 갑조리그에서는 6승 1패를 거두기도 했고요. 여자 리그에서도 맹활약 중인데 9승 1패로 전승 중인 최정 선수 뒤를 잇고 있습니다. 조승아 선수는 최근 성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별로 달라진 게 없는데 갑자기 성적이 좋아져서 좀 어리둥절한 느낌이다. 올해 초 일기장에 저도 더 이상 아파하지 않겠다라고 썼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특별한 이유였을까요? 2년 넘게 랭킹 2위를 유지하고 있는 오유진 선수는 세계 무대, 특히 단체전에서 맹활약했고요. 여자 바둑리그 MVP도 받은 적이 있는 탄탄한 실력의 소유자입니다. 랭킹 2위 오유진 선수를 뒤로 하고 있는 것은 김채영 선수인데요. 오청한배 원년 우승자이기도 하죠. 여자 바둑리그에서 25연승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청한배 우승은 라이벌이자 천적이었던 최정 선수에게 승리하면서 받은 타이틀이기 때문에 김채영 선수의 간판 이력이 되었습니다. 굵직한 기록을 가지고 있는 김채영 선수는 오유진의 자리로 보였던 랭킹 2위에도 한 차례 오른 바 있습니다. 이렇게 여자 대회도 생기고 2인자 경쟁도 뜨겁다라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 열린 오청원배의 성적은 좀 아쉬움이 남았죠. 여자 국가대표 박정상 코치에게 현재 여자 바둑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최근에 조승아 선수가 막 폭발적인 성적 기록 중이잖아요. 네. 그래서 좀 조승아 선수를 바라보시는 느낌이 있으시다면요? 확실히 조승아 선수가 최근에 좀 달라진 면이 보이긴 보이는 것 같아요. 원래는 좀 공격 일변도에 좀 전투 지향적이었는데 네. 그 기풍에서 좀 더 실리에 민감하게 바뀌면서 그러면서 반면 운영이 좀 좋아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이제 성적이 좋아지다 보니까 스스로 이제 시합도 물론 많아지고 그러면서 이제 공부를 좀 더 집중력 있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 최근에 3파전이라고 하는데 오유진, 네. 김채영, 조승아 선수가 또 네. 최정 선수 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잖아요. 네네. 네, 앞으로의 좀 전망을 어떻게 보시나요? 다음 달 랭킹이 발표가 되면 누가 2위고 누가 4위일지 모를 정도로 이제 접전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근데 아직은 누가 확실히 좀 우위에 섰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네. 세 선수가 모두 워낙 또 노력을 하는 선수들이고 네. 또 승부욕도 있는 선수들이다 보니까 그런 그 세 명의 시너지가 좀 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있습니다. 네. 서로 견제하고 좀 더 노력하게 되는 좀 좋은 작용을 하지 않을까 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그 여자 선수들이 뭐 갑조리그나 이런 데서 좀 활약을 하고 잘 해주고 있잖아요. 네. 막상 얼마 전에 한 거 오청원배에서는 좀 성적이 아쉬웠거든요. 네네. 네, 좀 중점적으로 봐야 하는 문제점이나 뭐 해결책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좀 개개인마다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조승아 선수 같은 경우는 최근에 기세가 굉장히 좋고 이런 폭발적인 성적과 함께 아직 안정감은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사실 초반에 크게 약점을 드러내지 않았는데 이번 중국 선수들하고 두면서는 안정감에선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좀 들었고요. 네. 경험이나 안정감. 네. 김치영 선수는 약간 그 인터넷으로 뒀을 때 조금 오프라인보다 집중력이 못한 경향은 좀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런 부분이 이번에도 조금 드러난 것 같고 근데 뭐 이 부분은 앞으로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유진 선수는 최근에 전반적으로 좀 그냥 컨디션이 좀 안 좋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이게 이번 5,500뿐만이 아니라. 근데 이것도 오유진 선수가 지금까지 보면 워낙 오랫동안 또 정상권에서 활약을 했잖아요. 네. 네, 다시 금방 돌아올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 여자 바둑계가 어느 때보다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 지금 한국 여자 바둑은 얼마나 성장할 수 있을까요? 또 92개월간 랭킹 1위를 유지하고 있는 최정 선수의 벽을 뛰어넘는 선수는 누가 될까요? 열기가 뜨거워지는 만큼 더욱 궁금해지는 한국 여자 바둑입니다. 지금까지 정기자 애프터 361이었습니다. 끝!